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nTab, dTab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ab은 텍스트 파일에서 블랭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탭 변수로 치환하는 것이고, dTab은 그 반대로 탭을 블랭크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텍스트 파일은 GVIM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리눅스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GVIM 환경에는 여러분들이 탭을 쳐도 입력되지 않고 그것이 자동으로 블랭크로 치환돼서 들어가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 설정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죠. gvim tilde 밑에 .vim 이라는 파일입니다. 잘못 열었군요. gvim tilde 밑에 .vim rc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소프트 탭 스탑을 4로 했고, expand 탭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탭을 치면은 그것이 탭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개의 블랭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예를 보여줄까요? 오픈 온라인에서 탭을 치면은 실제 4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4개의 블랭크를 집어넣습니다. 탭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아까 최대 4개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A를 쳤을 때, 어떤 글자 하나를 쳤을 때 그 다음에 탭을 치면은 이때는 4칸이 생기는 게 아니라 3칸만 들어가죠. 즉 다음번 탭 스탑까지만 채워주는 것이지 매번 4개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A, B 이렇게 두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 탭을 치면은 역시 2개의 블랭크만 들어가죠. 즉 다음번 탭 스탑이 4기 때문에 5번째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개의 블랭크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inTab 프로그램하고 dTab 프로그램은 단순히 탭을 4개로 또는 4개 블랭크를 탭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nTab의 경우에는 블랭크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그 블랭크들을 세놓고 있다가 블랭크가 아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들어온 블랭크들이 다음번 탭 스탑을 지나치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탭 스탑을 지나칠 경우에는 그 지나치는 위치마다 블랭크들을 탭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dTab의 경우에도 블랭크 4개를 탭 하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블랭크들 중에 몇 개가 다음번 탭 스탑을 지나치는지 확인해서 그 개수만큼을 탭 하나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gvim-rc를 이대로 둔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intab.c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im intab.c 해서 파일을 이와 같이 열고요. 늘 그렇게 했듯이 먼저 stdio부터 include 합시다. 이것은 스탠다드 인풋에서 글자를 하나씩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연속된 블랭크들을 탭 스탑을 지날 때마다 탭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인풋에서부터 글자를 하나씩 받아들이기 위한 함수 getCharacter를 선언한 stdio를 include 하는 것입니다. 흔히 탭스탑은 8칸마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8칸이라는 의미의 symbolic constant를 먼저 define 문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탭 사이즈라고 부르고요. 8칸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엔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적어 보고요. 이때 메인 함수는 보통 정수 타입이 되고요. 메인 함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없을 때는 이와 같이 void라는 타입 이름만 가로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메인의 프로토타입을 이와 같이 항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void 대신에 다른 아규먼트가 이 괄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et 캐릭터를 사용해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한 글자씩 받아들이는 루프를 만들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getCharacter에서 넘겨주는 문자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c라는 변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는 블랭크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카운터로 s를 선언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인풋에서 들어온 것을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다시 출력하는데, 그때 문자가 출력되는 위치가 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x로 이와 같이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가는 글자의 위치하고 누적된 블랭크의 개수 역시 0으로 다 이와 같이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getCharacter를 통해서 한 글자씩 읽어드리죠. 그래서 while 루프가 되겠고요. 이때
캐릭터로 넘겨주는 문자를 C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end of 파일이 아닐 동안 반복해서 루프를 돌게 되죠. 자, 이러면 while 루프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블랭크가 들어오면 그것을 출력하지 않고 가능하면 탭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블랭크가 들어올 때는 일단 그것을 세워두기만 하죠. 그래서 먼저 읽어드린 C가 블랭크인지 확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역시 블랭크인 경우에는 블랭크의 개수 S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블랭크가 아닌 문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지금까지 들어온 블랭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해서 그때마다 다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전에 들어온 블랭크의 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블랭크가 아닌 문자가 들어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그 글자를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put 캐릭터, 아까 읽어드린 글자 C를 출력해 줍니다. 이때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글자가 하나 출력됐기 때문에 그 위치가 하나 더 증가하면 되겠죠. 자, 누적된 블랭크가 하나도 없을 때, 즉 연속적으로 블랭크 아닌 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혹시 블랭크가 하나 들어왔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블랭크가 하나의 경우에는 이것을 탭으로 바꿔주나 블랭크로 그냥 남겨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랭크로 출력하고 탭으로 바꿔주지 않도록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S가 1이라는 거는 아까 블랭크가 들어왔는데 아직 안 찍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건 먼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put 캐릭터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들어온 글자가 C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put 캐릭터를 한 번 더해서 지금 막 들어온 글자를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두 글자가 출력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X죠. X가 이만큼 더 증가하고, S는 이제 블랭크 아닌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누적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0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밖에는 이제 역시 블랭크 아닌 글자가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누적된 블랭크의 개수가 하나보다 큰, 즉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탭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블랭크의 개수가 탭 스탑을 지나는지 또 몇 개 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탭 스탑을 몇 개 지나가는지 확인하려면은 블랭크가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출력했을 때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n이라고 하고요. 그 위치는 현재 스탠다드 아웃풋에 나온 글자 다음으로 블랭크가 몇 개 들어왔는지를 합한 수가 이 n이 됩니다. 새로운 변수가 사용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선언이 되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러면 지금 이 n이라는 위치가 탭 스탑을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x를 탭으로 나누면 지금 탭 스탑을 몇 개 지났는지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n을 탭 사이즈로 또 나누면 블랭크를 다 출력했을 때 그 위치까지는 탭 스탑이 몇 개 지났는지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값이 같다 그러면 연속된 블랭크들이 탭 스탑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면 탭 스탑을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입력된 블랭크들 중에 몇 개를 탭으로 바꿔줘야죠. 그 개수를 어떻게 정하죠? 일단 탭을 먼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문자는 이같이 \t라는 문자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탭이 출력됐을 경우에는 x가 한 칸 이상 최대 8칸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증가될 텐데 그러면 이 탭에 의해서 몇 칸이나 우측으로 이동할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탭 사이즈, 먼저 x를 탭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취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값은 이 탭 대신에 만약에 8개의 블랭크를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을 때 불필요하게 블랭크가 몇 개 더 들어갔는지 그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은 다음번 탭 스탑까지 x가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8개를 다 집어넣었다면은 그 탭 스탑을 지나서 몇 개 더 블랭크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x 나누기 탭 사이즈에서 나눈 나머지를 탭 사이즈에서 빼주면은 실제 다음 탭 스탑까지의
블랭크 개수가 계산이 됩니다. 차근차근 다시 따져보면 이 수식이 다음 탭 스타까지의 블랭크 개수가 계산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탭은 스탠다드 아웃풋에 의해서 출력되는 글자의 현재 위치, 즉 X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에다가 다음 탭까지의 블랭크 숫자를 더해주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while 루프를 반복적으로 돌면서 X를 증가시키면은 블랭크들 모아놓은 것, 즉 연속된 블랭크들이 탭 스탑을 몇 개나 지났는지 그 수만큼 이 while 루프가 반복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계속 증가돼서 M과 같아지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수치까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X는 마지막으로 지나친 탭 스탑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블랭크가 다 소진될 수도 있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하는 수식은 이와 같이 되죠. 즉 N은 X하고 S를 더했던 거죠. 처음에 그것을 탭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가 마지막 탭 스탑을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블랭크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블랭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블랭크들은 그대로 블랭크 형태로 스탠다드 아웃풋에 출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while 루프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개수, 즉 S죠. S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블랭크를 이와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S는 출력할 때마다 감소되겠죠. 또한 X, 즉 스탠다드 아웃풋에서의 글자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방금 입력된 C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N 위치에다가 마지막 글자가 출력된 상태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블랭크가 나오다가 블랭크가 아닌 글자가 나왔을 때 그동안 나온 블랭크들을 전부 탭으로 치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글자가 뉴라인의 경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개행이 되기 때문에, 즉 줄 바꿈이 되기 때문에 X하고 S 모두 다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인탭 프로그램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역시 GCC를 사용하고요. 디버거 옵션을 준 다음에 실행 파일 이름은 intab이 되겠고요. intab.c를 컴파일하면 되겠습니다. 오류 없이 깨끗하게 프로그램이 됐군요.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intab 해놓고 실제 실행 파일은 지금 방금 작성한 intab.c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intab.out.c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죠. 그래서 아마도 intab.out.c라는 파일이 생성됐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해서 intab.out.c를 열어보면 모양이 아주 똑같이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자, 여기는 블랭크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는 지금 블랭크가 이와 같이 탭으로 바뀌었죠. 왼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H를 계속 치더라도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8칸은 탭으로 바뀌었고요. 오른쪽에 4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은 앞에 16개의 블랭크가 2개의 탭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쪽에는 요 위치까지 블랭크가 하나 남게 되고요. 하나는 탭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4개가 블랭크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블랭크들이 탭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dtab.c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tdio를 포함을 시키고요. 역시 탭 사이즈를 8로 정의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이와 같이 인티저 타입이고 아규먼트는 없다는 의미로 보이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인풋에서 get 캐릭터를 통해서 한 글자씩 읽어드리는데 이것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변수 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아웃풋에 들어온 글자들을 다시 출력하는데 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블랭크로 바꿔서 출력하게 되죠. 그때 스탠다드 아웃풋에 출력되는 글자의 현재 위치 아까 마찬가지로 X로 이와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풋 글자의 위치는 0으로 초기화하고 스탠다드 인풋에서 get 캐릭터 함수를 불러서
한 글자씩 읽어드립니다. 임시로 C에 저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엔드 파일이 아닐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스탠다드 인풋에도 들어온 글자가 탭일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블랭크로 바꿔줘야 하죠. 그래서 블랭크로 바꿔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 경우에는 그대로 스탠다드 아웃풋에 출력해 줘야 합니다. put 캐릭터 해서 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때 들어온 글자가 new line이다 했을 경우에는 스탠다드 아웃풋에서 개행이 되기 때문에 x가 0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x가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제 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블랭크로 바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탠다드 인풋에서 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8개 블랭크로 직접 바꿔주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 탭 스타까지만 블랭크를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그 블랭크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수식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즉 그것을 n으로 놓고요. 탭 사이즈에서 x 모듈러스 탭 사이즈를 빼주면 그것이 다음 탭 스타까지의 블랭크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 n이라는 변수가 새로 추가됐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선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개수만큼 블랭크를 출력하려면 루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프 베리어블 i를 하나 더 추가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된 수만큼 블랭크를 출력해 보죠.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야지 이제 n개가 되겠죠. put 캐릭터에서 블랭크를 이와 같이 출력하게 되면 됩니다. 이때 x는 n개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이퀄 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tab 프로그램이 모두 완성이 되겠죠. 이걸 저장하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gcc -g 디버거 옵션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실행 파일 이름은 dtab, 그 다음에 dtab.c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보죠. 에러가 있군요. 13번째 라인인데 여기 뒤에 세미콜론 대신에 콜론이 들어가 버렸네요. 자, 수정해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살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은 dtab이 실행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파일은 아까 출력했던 intab out.c죠. 이것을 넣고요. 결과는 dtab out.c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dtab out.c지만 사실은 이건 intab.c를 intab한 결과였고요. 그것을 입력을 해서 다시 dtab을 했으니까 자, 이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파일하고 지금 현재 보이는 파일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dtab out.c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죠. 앞에 intab 했을 때와 달리 이 앞에 있는 탭들이 다시 블랭크로 이와 같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아까로 다시 가볼까요? dtab.out에는 이와 같이 블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tab out.c는 이와 같이 앞에 탭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거는 intab한 결과고요. 이 파일은 그것을 다시 dtab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은 intab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앞에 탭들이 치환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다시 dtab한 결과는 이와 같이 다시 탭들이 다 블랭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두 파일이 정확히 똑같지만은 하나는 블랭크들이 탭으로 바뀌었고 또 다른 하나는 탭이 다시 블랭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intab, dtab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